젖어 있던 옷이 점점 마르면서 하나 둘씩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가 건네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동안 그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팔이 내 허리에 둘러지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촛불이 흔들리는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미영은 예순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10년 전까지 미용실을 운영할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남편 덕분에 시작했던 미용실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무의미해졌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습관처럼 켜진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미역국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이렇게 간소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4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두 딸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 빗소리와 함께 욕실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가 겹쳐서 들려왔어요. 며칠 전부터 신경 쓰였던 그 소리였죠. 미영은 슬리퍼를 끌며 2층 욕실로 올라갔습니다. 천장 모서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이미 물이 고여 있었고 곰팡이 냄새까지 났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미뤄둘 수는 없겠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의 욕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매일 아침 면도를 하던 거울 앞 함께 이를 닦던 세면대. 그때는 모든 게 반짝반짝 빛이 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타일 사이사이 곰팡이가 끼어 있고 배수구 주변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언젠가 한 번쯤 욕실 리모델링 해야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늘 나중에라며 미뤄두었죠. 미용실 운영하느라 바빴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었으니까요.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지난달 동네 부녀회에서 만난 김 여사가 추천해준 수리공 번호가 있었어요. 정준호라는 이름이었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 보일러도 고쳐졌는데 깔끔하게 잘했어요. 김 여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욕실 수리가 가능하신가요? 네,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며칠째 계속해서요. 주소 알려주시면 오늘 오후에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 이참에 고치자. 더 망가지기 전에. 미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욕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공간을 이제는 혼자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장난 건 욕실만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대문 앞에서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거실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공구함을 들고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미영이 대문을 열자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63살 정도로 보이는 나이였는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준호입니다. 전화로 연락받고 왔어요. 네, 한미영이에요. 준호는 필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안내하는 대로 2층 욕실로 올라가면서도 묵묵히 따라왔어요.
그의 첫마디는 간단했죠. 어디가 문제죠? 미영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물방울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가 말라 얼룩진 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공구함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춰보더니 벽면 타일도 만져보고 배관이 지나가는 부분도 꼼꼼히 점검했어요. 그 모습이 제법 전문적으로 보였죠. 배관이 많이 오래됐네요. 10분 정도 살펴본 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도관 전체를 교체해야겠어요. 부분 수리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은 속으로 걱정이 밀려왔어요. 고칠 돈도 빠듯한데. 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남은 이 욕실을 계속 방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견적은 배관 상태를 더 봐야 알겠지만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터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사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준호는 다시 배관을 살펴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칠 건지, 어떤 자재가 들어갈 건지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말은 적었지만 설명만큼은 꼼꼼했습니다. 미영은 그를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무뚝뚝하고 불친절해 보였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은 느껴졌거든요. 손놀림도 능숙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확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오셔서 시작하시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는 공구함을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미영은 그를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일 오래 하셨어요? 20년 넘게 했습니다. 아, 그럼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죠. 미영도 더 이상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준호가 차에 오르며 인사했어요. 미영은 그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서서 지켜봤습니다. 참 과묵한 사람이네. 거실로 돌아와 앉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죠. 하지만 왠지 신뢰감이 갔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나 성실하게 설명해주는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욕실 공사가 한창 이어진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약속 시간보다 항상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첫날에는 그저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의 패턴을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는 인사였지만 미영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김밥을 싸서 드렸더니 고맙다며 잘 먹었다고 했거든요. 점심때 되면 국이라도 드세요. 제가 혼자 먹기가 좀 그래서요. 이번에는 준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기뻤어요. 4년간 혼자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욕실에서 배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래된 파이프를 교체하고 누수 부분을 완전히 막는 작업이었어요. 미영은 가끔 올라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많이 복잡하네요. 배관이 예상보다 더 노후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고치면 20년은 문제 없을 겁니다. 준호의 말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은 약속대로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호박을 넣고 밥도 따뜻하게 데웠어요. 준호는 손을 깨끗이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맛있겠네요. 별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미영은 자신이 전직 미용실 원장이었다고 말했어요. 10년간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준호도 조심스럽게 개인사를 꺼냈습니다. 저는 혼자예요. 어머니랑 살았는데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아, 그래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미영은 그의 표정에서 깊은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과 상실에 공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족이 있어도 멀리 있으면 혼자나 마찬가지죠. 제 딸들도 미국에 살거든요. 그렇죠. 가까이 있어야 가족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오후 작업 중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관 연결 부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준호가 급하게 밸브를 잠그려 했지만 이미 욕실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미영이 놀라서 외쳤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해결됩니다. 둘이서 함께 물 청소를 했어요. 걸레로 물을 닦고 선풍기로 말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영의 옷이 젖었고 준호의 작업복도 흠뻑 젖었어요. 옷이 다 젖었네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어요. 이런 일은 가끔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 준호를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욕실 고치러 왔다는 이 남자 때문에 자신의 마음, 여기저기에서 오랫동안 잊었던 감정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년간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준호는 누수 확인을 위해 외벽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관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중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정전인가? 미영이 당황해서 외쳤어요. 준호는 손전등을 켜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네요. 외벽 작업하다가 전선 쪽에 물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비까지. 차가운 빗물이 준호의 작업복을 순식간에 흠뻑 적셨습니다. 젖어있던 작업복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공구를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왔지만 전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죠? 전기 복구는 언제 되나요? 내일 아침에 전기기사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어쩔 수 없을 듯해요. 미영은 서둘러 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이곳저곳을 뒤져서 촛불 몇 개를 찾아냈어요. 성냥으로 불을 붙이자 거실이 은은한 주황빛에 물들었습니다.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이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죠.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미영은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준호는 고맙다며 머리와 얼굴의 물기를 닦았어요. 작업복이 온통 젖어서 몸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따뜻한 걸 좀 끓여드릴게요. 미영은 가스버너에 멸치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촛불 아래 앉아 따뜻한 국을 마시는 모습이 묘하게 포근했어요. 어둠이 둘 사이의 어색함을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이 깜빡거릴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부드럽게 보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요즘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예민했어요.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준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났어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혼자 계시는데 제가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게 되니 더 그래요. 미영은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길이었죠.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시면 든든하실 거예요. 준호는 미영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감이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난 후로는 누구와도 이런 이야기 안 해봤거든요. 촛불이 더욱 깜빡거리며 거실을 푸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둘만의 공간이 더욱 안락하게 느껴졌어요.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촛불 아래 서로의 눈을 바라보던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조심스럽게 이마를 맞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미영은 남편과 사별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 역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진 게 정말 오랜만이었죠. 이마가 떨어진 후에도 둘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번져갔어요. 촛불에 흔들리는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숨소리만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그 밤 촛불은 새벽까지 타올랐고 두 사람의 마음에도 새로운 감정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사 마무리 직전 욕실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교체한 배관과 깔끔하게 정리된 타일이 예전보다 훨씬 밝고 깨끗해 보였어요. 미영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준호의 마지막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준호가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지난 며칠간 함께 보낸 시간이 아쉬웠지만 미영은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셨네요. 별 말씀을요. 그럼 내일 오전에 마지막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난밤의 따뜻한 순간이 자꾸 떠올랐고 앞으로 준호와 어떤 관계가 될지 상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9시, 10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미영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욕실 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였지만 마지막 정리가 남아 있었는데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거였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미영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미영은 안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결혼 반지와 금귀걸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서랍을 이리저리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귀중품들도 확인해 봤는데 몇 가지가 더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문득 며칠 전 준호가 안방 욕실 배관 상태를 확인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화장대 근처에서 작업을 했었죠. 설마 그 사람이? 미영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쌓아온 신뢰와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또 속았다고? 자책감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4년간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친구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그 수리공 말인데. 왜? 무슨 일 있어? 집에서 물건이 없어졌어요. 반지랑 귀걸이. 김 여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혹시 재산 노린 거 아니야? 요즘 혼자 사는 여자들 노리는 사람들 많다던데. 그 말에 미영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에 대한 믿음, 며칠간 느꼈던 설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 신고해야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미영은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과 분노로 가슴이 타올랐습니다. 촛불 아래 나눈 따뜻한 대화와 그 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 앞에 선 미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져온 서류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막상 경찰서 문 앞에 서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준호를 믿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진 귀중품들과 연락이 끊긴 상황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경찰서 문을 열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과 함께 울리는 벨소리에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화면을 보니 정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뭐지?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연락도 못 드리고 장례 치르느라 이제야 전화드렸습니다. 미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과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진짜예요? 네, 사흘 전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휴대폰도 어디다 뒀는지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습니다.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미영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미영은 사라진 물건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 방에서 반지나 귀걸이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반지요?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준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진짜처럼 들렸어요. 미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혹시 필요하시면 같이 찾아드릴까요? 지금 한강공원 근처에 있는데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자고 했어요.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난 준호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장례를 치른 것 같았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미영은 그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안도의 눈물이 났어요. 며칠간 품었던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걱정 많이 하셨죠. 죄송합니다. 준호도 미영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네, 마지막에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분명히 어머니께서 아들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해가 풀리니 다시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은 그를 의심했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준호와 헤어진 후 미영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여전히 사라진 귀중품들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그럼 내 반지와 귀걸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미영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집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미영은 마음을 다잡고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욕실 공사 때문에 어수선했던 집안을 정리하면서 혹시 놓친 곳이 있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거실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안방도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라진 귀중품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단장된 욕실은 정말 깔끔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작업했는지 알 수 있었죠. 선반도 정리해야겠네. 미영은 욕실 한쪽 벽에 설치된 선반을 열어봤어요.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선반이라 안쪽 깊숙한 곳까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넣어 구석진 곳을 더듬어 보다가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미영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봤습니다. 작은 보석함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결혼반지와 금귀걸이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지? 미영은 깜짝 놀라서 보석함을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화장대 서랍에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욕실 선반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때 문득 지난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난달 동네에 좀도둑이 많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혹시 모르니까 귀중품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맞다. 그때 여기 숨겨뒀구나. 미영은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한 달 전쯤 동네 부녀회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이 귀중품들을 욕실 선반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거였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도둑이 들까봐 걱정되어서 한 일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거였습니다. 내가 준호 씨를 그렇게 의심했구나. 미영은 보석함을 꽉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준호를 의심하고 경찰서까지 가려고 했던 일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며칠간 준호에 대해 품었던 불신과 원망이 모두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머니 장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자신은 그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반지 찾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욕실 선반 속에 있었어요. 제가 숨겨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준호가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잠시지만 당신을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그 말을 들은 미영은 더욱 눈물이 났어요. 자신을 용서해주는 준호의 마음이 고마웠고, 동시에 그런 좋은 사람을 의심했던 자신이 더욱 미안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욕실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미영은 다시 한번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오후 미영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실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지만 준호와의 오해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 인사를 나누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대문 앞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조그만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대문을 열자 준호가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며칠 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져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마무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가서 죄송했어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준호는 조금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은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준호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된 꽃다발이었어요. 고마워요. 너무 이쁘네요. 미영이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들고 있던 작은 상자가 궁금했어요. 이건 약속 반지예요. 준호가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약속 반지요? 결혼은 아니더라도 이제 서로 의심하지 말자는 약속이요. 저도 당신도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쉽게 믿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미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정말 좋은 분이네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나이에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준호가 반지를 미영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크기가 딱 맞았습니다. 어떻게 사이즈를 알았어요? 며칠 전에 차 드실 때 손가락을 유심히 봤거든요. 준호의 섬세함에 미영은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을 의심했던 자신이 더욱 미안했습니다. 고쳐주신 욕실 한번 보실래요? 정말 잘해주셔서요. 둘은 함께 2층 욕실로 올라갔습니다. 새하얀 타일과 깔끔하게 정리된 배관이 마치 새집 같았어요. 이 욕실 정말 고치길 잘했어요. 미영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욕실 고치러 왔다가 제 마음까지 고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준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욕실 문 앞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이네요. 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둘은 1층으로 내려와 마당의 감나무 아래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미영이 커피를 끓여와서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준호의 말에 미영은 오랜만에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4년간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감나무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는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는 약속 반지를 한 사이잖아요. 준호가 미영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사실 오랫동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게 어떤 건지 잊고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정말 혼자라는 걸 느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상실과 외로움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네요. 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미영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손이 자신의 무너진 욕실과 마음을 모두 고쳐준 손이라는 생각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준호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욕실도 그리고 제 마음도. 준호는 미영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네요. 저녁 노을이 감나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욕실 수리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시작이 되었어요. 60대의 늦은 나이에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따뜻한 날들이요.